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샤니입니다. 오늘 5월 6일인데요. 미국은 수요일입니다. 오늘 날씨는 뭐 여전히 좀 봄인데도 좀 쌀쌀하다 이런 느낌인데 여러분 계신 곳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뭐 본론으로 좀 들어가 볼까요? 지금 뭐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임신을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 좀 성과가 좋지 않다고 하시는데, 거기에 대해서 함께 좀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은 이제 그 전에 여러분들이 뭐 임신이 잘 안 될 때, 임신이 잘 되게 하는 영양제들로 알려진 성분들이 있습니다. 그 성분들이 대략 이런 성분들입니다. 엽산, 코엔자임 Q10, 비타민 D, 오메가3, 이노시톨, 그 이외에도 여러 가지 있지만 제가 이거 과학적 근거, 그 임상이라든지 연구 데이터들을 조사해 보니까 임신에 도움이 되는 그래도 확실한 축에 들어가는 영양 성분이 이렇게 5가지가 있었고요. 이 성분들은 난자의 건강, 착상, 환경에 도움이 되고 또 임신을 유지해서 아기가 잘 출산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하는 게 그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뭐 이미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해서 특별히 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뭐 부인과 의사도 아니고 또 이 방면에 대해서 뭐 깊이 있는 연구를 한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오늘 제가 드리는 말씀은 저의 경험에 의해서 제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지금 뭐 의사들이 질문하신 분의 그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그분들을 대신할 수 있는 뭐 그런 건 아니다 하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고, 이제 하지만 지금 뭐 연세도 있으시고 아기 꼭 가지고 싶고 그런 노력을 계속하고 계신데 시험관 시술하는 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주사도 계속 맞아야 되고 그러니까 그런 고생을 해가면서도 좋은 결과가 없는 상황에서 그냥 방치할 수는 없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제 경험에 비추어서 조금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간단히 설명하면 지금 뭐 도움이 되는 식품이나 방법을 말씀하셨으니까 그 답을 드리자면 화면에 보시는 유테론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그 제품은 WP가 있고 XP가 있는데요. 저거는 이제 여성분들의 체질에 따라서 골라서 섭취하게 돼 있는 건데, WP는 생리할 때에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그 진통제 같은 거 드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니까 그런 정도로 통증이 심하시면 WP를 드시는 것이고요. 뭐 통증이 있거나 그래도 뭐 견딜만 해서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라든지 또는 뭐 별 통증이 없다든지 이런 분은 XP, 그래서 XP는 without pain이고요. WP는 with pain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지금 우리 정 선생님이 어느 쪽인지를 본인이 이제 잘 판단하셔야 되겠죠. 내가 생리할 때 생리통이 너무 심해서 뭐 움직일 수도 없다 이런 분 같으면 WP를 드시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XP를 드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 유테론이라는 영양제, 보충제는 무엇에 도움이 되느냐 하면은 사실은 착상이 잘 되게 해주는 게 목적인 제품이에요. 그래서 1차적으로는 자궁을 잘 청소를 해줍니다. 여성들이 생리를 매달 하는 이유는 이제 그 난자와 정자가 만나가지고 잘 자궁벽에서 착상이 되게 하기 위해서 자궁에 이제 일종의 막을 만들어 놓는데요. 그게 이제 이렇게 핏줄로 된 막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게 한 달 지나면 싱싱하지 않으니까 그걸 이제 새로운 걸로 자꾸 교환해 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과정을 도와주면서 이 여성들이 잉태를 한다든지 뭐 출산을 한다든지 이런 문제가 단순하게 뭐 자궁에서만 일어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배란도 해야 되고 또 착상이 돼야 되고 착상이 되면 잘 또 킵해서 거기서 자라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쩌면 여성 건강의 전반적인 내용이 여성 생식기에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면에서 이 유테론이 여성 생식기 전반의 건강을 개선해 줄 수 있다 하는 그런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이제 뭐 양약이 아니니까 뭐 여러분들이 양약 같으면 이게 뭐 어떤 기전으로 뭐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거는 그 약초 베이스로 만들어진 제품이기 때문에 수천 년간 내려온 경험에 비추어서 만들어진 포뮬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이 제품은 2009년에 처음 출시됐으니까 지금부터 약 17년 전에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꽤 오랫동안 판매가 된 제품이니까 뭐 여러 가지 안전성이라든지 효과라든지 이런 면은 어느 정도 검증이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이 제품은 근본적으로 여성 생식기 전반을 잘 청소해서 새로운 걸로 만들어주는데 초점이 만들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청소하는 것 같은 느낌이 있는 제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청소하는 느낌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몸속에 있는 나쁜 불순물들을 자꾸 빼내가지고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기침하고 이러는 사람들을 들여다보면 사실은 이 가래 같은 게 이 폐에 껴 있잖아요. 또는 뭐 기관지 같은 데 껴 있잖아요. 그런 것은 사실은 우리 점액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개를 끌고 나오지 못해서 굉장히 힘든 것처럼 이제 여성들도 그런 여성 생식기에서 뭐 예를 들자면 냉대하증이 있다든지 이런 분들 그런 분들은 분비물 자체가 색깔도 다르고 뭐 다르잖아요. 냄새도 다르고 또 사람에 따라서 굉장히 뭐 진한 분비물이 나오기도 하고 양도 다르고 이렇게 다양한데 어떤 사람은 그냥 맑은 물 같은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되나요? 조금 그 점도가 있고 색깔도 좀 뭐 하얀색 비슷하게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사람마다 이제 그런 게 다른 건 뭐냐면 개인적 특성도 있고 자궁의 안에 여성 생식기 안에 어떤 문제에 따라서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유테론 제품을 드시게 되면 생길 수 있는 변화 몇 가지가 있는데요. 갑자기 분비물이 많이 나올 수 있다. 그러면 놀라실 거 없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색이 굉장히 이상한 색, 뭐 심지어는 뭐 고동색 비슷한 거, 피떡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분들은 노란색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건 사람마다 다르니까 일단 이제 유테론을 먹었을 때 그런 게 나오면 이게 나한테 뭔가 좀 월킹하는구나 이렇게 좀 안심해야지 너무 겁을 낼 필요는 없다 이 설명을 드리는 거고요. 하지만 단지 여러분들이 주의해야 될 건 뭐냐면 이걸 먹는 동안에는 임신할 수 없어요. 왜냐면 얘는 자꾸 청소해내는 애기 때문에 착상이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제품을 드시면은 예를 들어 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 조급하게 할 거보다는 한 6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 우리가 농사를 짓는다 이런 개념으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어떨까 싶어요. 그래서 여성의 생식기를 전반에 걸쳐서 건강하게 만들고 또 필요한 영양을 보충하고 이런 것들 노력을 해서 이 밭을 영양분이 충분한 그런 밭을 만드는 게 필요하다. 뭐 비유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요즘 우리 농산물들이 정말 영양가가 떨어진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너무 대량 생산을 해요.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
한 장소에서 매년 경작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한번 벼가 자라든지 어떤 곡물이 자라면 땅에 있는 걸 다 빨아먹고 나가지고 거기에 뭐가 없거든요. 그런 거하고 마찬가지로 모든 생명체는 그 출발을 할 때 그 베이스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닭이나 뭐 조류 같으면 계란의 노란자에서 개들이 영양소를 먹고 자라는 것이고, 이제 우리 사람 같은 태아들은 자궁 벽에 붙어서 그 피를 통해서 엄마한테서 이제 그 영양소를 받고 산소를 받고 이래서 크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그 부분을 좀 시간을 가지고 그 건강하게 만든 다음에 임신을 시도하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은 연세도 있고 하니까 굉장히 조급할 거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그동안에 차라리 난자를 좀 여유 있게 모아두는 시간으로 좀 생각을 하시고 한 6개월 동안을 좀 잘 몸을 보호하는 쪽으로 움직이면 어떻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섭취하는 방법은 매 끼니 식사하시고 한 알씩 해서 한 6개월 정도 드신 다음에 1개월을 완전히 쉬어야 돼요. 이 유테론을 먹은 그런 것이 몸속에서 빠져나가는데, 완전히 빠져나가는데 한 달 정도 걸린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 달 뒤에 다시 임신 시도를 해보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문제는 이런 거잖아요. 난자가 부족해가지고 정자와 난자가 만나서 태아가 되는 그런 단계, 그게 지금 잘 안 되는 거가 문제니까 사실은 난자가 좀 잘 생성되도록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잖아요. 자궁은 지금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 자궁하고 뭐 난소가 완전히 분리돼서 서로 따로 노는 애가 아니고 다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그런 시간을 가지면서 하면 좋지 않겠나. 그리고 실제로 이건 뭐 젊은 사람들 이야기이긴 하지만 임신 잘 못했던 분들이 유태론 드시고 임신하게 됐다고 뭐 이렇게 고마운 인사 이런 거 보내주신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의 차이가 현재 있긴 하지만 임신 못하던 분들이 임신했다고 하는 그런 예들을 봤을 때 뭐 도움이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은 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물론 뭐 제가 말씀드리는 대로 해서 잘 된다 그러면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그걸 뭐 100% 성공할 거다 이렇게 단정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제가 노벨상 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어쨌든 간에 그 부분은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겠고, 명심할 사항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그 동안에 뭐 임신 시도를 하면은 착상이 되지 않는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난자가 얼마나 잘 만들어지냐 하는 문제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시는 거니까 뭐 자궁 부분은 두 번째 문제가 되겠지만 그래도 만약에 자기 자궁에서 아기를 키우는 경우라면 이제 저런 과정 6개월이 지나서 1개월은 완전히 쉰 다음에 해야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혹시 생리기간에 생리량이 많은 경우에는 이 섭취를 쉬어야 하는 것이 옳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출혈이 많아지면은 몸이 약해지기 때문이니까 그런 부분은 본인이 평상시에 내가 그 분비 양이 얼마나 되는데 이게 괜찮구나, 뭐 약간 좀 늘었구나 이런 것은 본인이 잘 살펴서 하셔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뭐 이 정도로 답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 심재옥님이 글을 남기셨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우유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어요. 이제 20년 전에 몸에 좋은 줄 알고 우유를 많이 먹었는데 옆구리가 너무 아파서 CT를 찍었더니 6mm 정도의 돌이 요로에 끼어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의사 지시대로 우유를 끊고 생수를 많이 먹고 운동하고 이랬더니까 돌이 없어졌더라. 이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지난번에 이분이 이제 우리 심재웅 님이 저 글을 남긴 데가 2057회 결석 없이 칼슘 먹는 법
이라는 영상에 남긴 거예요. 이제 저기에 보면은 지금 그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칼슘을 먹어도 뼈로 가지 않는 이유라든지 또 그 이외에도 결석 걱정 없이 옥살산을 제거하거나 대처하는 방법론이라든지 또 결석을 예방하기 위해서 필요한 생활 수칙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으니까 그 영상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대략 이런 정도 되겠고요. 여러분들이 댓글에 뭘 또 남기셨는지 한번 볼게요. 휴머스422님이 이온칼맥을 복용하고 있는데 병원에서 모발 및 유기산 검사 결과 칼슘이 손실이 되고 있으며 칼슘을 더 섭취하면 몸이 산성화되어 위험할 수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칼슘이 혈액을 순환하다가 이 부위에 침착이 된다고 하더군요. 이뮤노쉴드를 복용 중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골다공증이 있어서 하루에 2포씩 먹고 있습니다. 요새 이제 저 병원이라는 게 소위 말하는 뭡니까? 뭐 자연치유병원? 무슨 검사해가지고 비타민 뭐 70만 원어치씩 이렇게 사게 하는 거기 병원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요. 모발 검사를 해가지고 칼슘이 무슨 손실이 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확인했는지 저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아요, 우선은. 그 다음에 칼슘이 혈액을 순환하다가 뭐 침착이 된다고 하는 문제는 여러분 좋아하시는 하버드 의대나 클리블랜드 클리닉 같은 정말 세계 유수의 의학 기관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먹는 식품이나 건강식품에 들어있는 칼슘이 결석이 된다고 하는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원인은 대개 우리 몸의 세포가 어디 손상이 됐을 때 생기는 거다. 이제 그런 것들은 뭐 제 이야기가 아니더라도 하버드 의대의 그 웹사이트에 가면 여러분들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내용은 제 책에도 쓰여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뭐 영상에서도 그런 거 일부가 다뤄져 있는데 그런 이상한 소리에 좀 신경 안 쓰셨으면 좋겠고, 지금은 중요한 게 뭐냐면 골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현재 비타민 D 혈중 농도를 제대로 관리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게 60 이상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좋은 이온칼맥을 먹고 또 칼슘이 많은 그 식품을 먹어도 소장에 있는 칼슘 이온 채널이라는 문을 열지를 못해요. 열지를 못하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D 혈중 농도 검사를 해가지고 거기에 맞게 먹어야 돼요. 근데 이뮤노쉴드를 드신다는 걸 보니까 아마 제가 비타민 D 혈중 농도가 낮으니까 뭐 하루에 2알씩 뭐 3개월 드세요. 뭐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어떻게 이해하시면 되냐면 비타민 D가 낮아가지고 혈중 농도가 낮아서 이뮤노쉴드 V3를 드시고 계시면 하루에 2알씩 3개월을 드시면요. 무슨 일이 생기냐? 물론 지금 현재 비타민 D 농도가 얼마냐에 따라서 달라요. 근데 만약에 뭐 한 30 이상이다. 그런데 3개월 먹으면 대략 60에서 70 정도 나올 겁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뭐 10대다, 10 몇이야, 뭐 20이야 이런 정도면 6개월 정도 드셔야 돼요. 그렇게 드시면 혈중 비타민 D 농도가 한 70에서 많이 올라가면 80도 올라가요. 근데 그렇게 올라가는 게 뭐 문제 될 건 없어요. 하지만 평상시에 60대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자기 골밀도 수치에 따라서 이제 그 이온칼맥은 하루에 2포를 드냐 1포를 드시냐 하는 거의 기준은 2.8이 기준이에요. 예, 그걸로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중요한 게 운동이에요. 우리 뼈를 이렇게 허리뼈나 뭐 어디 뼈나 간에 뼈를 이렇게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는 그 뼈를 잡고 있는 인대와 근육이 이걸 당겨 주기 때문에 우리가 서 있을 수 있는 거지, 그게 힘이 없으면 서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그 운동을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걸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